네, 안녕하십니까. 정옥봉 부장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금투세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2월에 발의된 의원 발의됐죠. 정대출 의원이 기재위 정대출 의원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해서 그거를 반드시 5월에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면은 올해 안이라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확실히 좀 영상 나가면은 바로바로 또 이렇게 좀 시정을 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뭐 반대편이라고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영상에 대해서는 좀 화답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금감원장도 그렇고, 다들.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럽사이드하게 압승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 여론조사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역대 총선을 보면 또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일 정확한 거는 출구조사인데, 출구조사는 뭐 아직 뭐 당일날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론조사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친여 쪽에서는 좀 낮게 나오고, 또 반대로 친야 쪽 언론기관에서는 또 완전히 떨어지게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잘 건드렸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금투세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중도층, 아까 늘 말씀드린 1,7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피부에 다가오는 정책입니다.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이익을 낸다고 가정해서 시작을 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는 잃을 거야. 나는 국민연금 수익률 정도로 얻을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5% 정도, 1년에 한 5% 정도 내야지. 내가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높게 나야지. 한 3%가 정기예금이라면 한 5%만 내야지. CMA 정도 이상으로 내야지. 이렇게 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20%? 많게는 뭐 한 100%씩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주식 투자, 개인 투자라는 어떤 것을 하는 거지. 본인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은행 정기예금 정도 이상으로만 욕심을 내겠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1% 정도다.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 1% 정도인데 뭐가 문제냐? 5천만 원까지 이익 내는 게 그게 쉽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시도를 할 때는 다 그만큼의 이익을 머릿속에 가정을 하지 않겠어요? 코인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로또를 사도 자기가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거 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걸 시작을 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본능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 다 자기는 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은 다 많은 수익을 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동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아주 될 때까지 끝까지 주구장창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마치 그냥 뭐 우리 땅 찍어주지 않으면 재미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손에 닿을 것처럼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느낌으로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그거에 그 죽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뭔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걸 좀 옆에서 부창부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은 이제 중도표에 의해서 모든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선거는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통 지지층에 대해서만 잘 어필이 됐어요. 한동훈 장관이 특히.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그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막 가슴에 닿아오지는 않아. 제가 중도층이라는 것을 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중도한테는 맞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들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선거에 어필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옳고 그름이 다 정해져 있는 왕권 신수설, 신에게 의해서 내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겠죠. 근데 조선시대 때도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얘기지. 뭐 상수도 올라오고, 백인, 선비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 또 어떻게 져줘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들을 다 포용을 해야 어떻게 보면 왕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더 뭐랄까요 치세를 펼치기 좋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한동훈 장관께서 내미는 어떤 이슈들이 지금 구체화적인 것은 근래가 처음이야. 그동안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 민주당이 후진당이다. 범죄 집단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지.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제가 처음인 거예요. 예, 금투세 얘기는 상당히 잘했어.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거를 계속 끝까지 물고 내려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중도층은 뭘 보냐면 정통 지지층하고 틀려요. 전통 지지층하고 절대 반대층은 그냥 끝까지 안 봐. 어차피 지지할 거고 어차피 반대할 거기 때문에 걔가 뭔 얘기를 하든 반대하고 뭔 얘기를 하든 찬성합니다. 예. 지금 절대 보수층에서는 금투세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어. 그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그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잘 없고,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전통 보수층에서 주식 투자도 잘 없고 대부분 다 잃고 앉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영감님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감님들 유튜브 얘기 하잖아요. 부자들의 이불킥에서. 거기 보면은 제가 만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주식해가지고 잃고 앉았어요. 왜? 중도층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공부를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본인들이 부동산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게 목숨처럼 나한테 중요하다, 이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그냥 로또 하듯이 그냥 재미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돈을 못 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투세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하더라도 잃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기해할 따름이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익을 내서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광하는 거지. 보수층들에 있어서는 그게 별로 느낌이 안 와, 솔직히.
저도 솔직히 근래 우리 박수현 작가님 때문에 또는 이 금융개혁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 뭐 금융개혁당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뭐 한투현인가요? 한투현? 그런 분들, 정의정 대표님 이런 분들이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도 알게 된 거지. 뭐 헬로 뭐 금투세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 이제 세금 내는 건 무조건 세금 내는 걸 좋아하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걸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왜 그래야 또 이재명 대표 하듯이 또 25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고 추경 예산 뭐 더해가지고 몇 조를 또 걷어들인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 다 세금, 국민 세금이죠.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돈 뿌린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안 걷어들이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예, 돈 25만 원씩 나눠준다? 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25만 원씩 받기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 25만 원 생기려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예, 임팩트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예, 상당히 자주 얘기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스피커가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피커가 한동훈 장관 혼자만 나오면 얘기가 안 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거 운동이 좀 잘못된 게 한동훈 장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혼자 얘기해가지고 스피커 하나 하고, 민주당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고 앉았는데 저기 국민의힘 한 사람 한 명만 얘기하고 앉았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보면 약간 좀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소년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긴 한데 묵직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묵직한 어떤 그런 진짜 가운데 토막 같은 느낌이 없으니까 그게 방향이 좀 멀리 가지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악기로 따지면 바이올린 같은 거지. 듣기는 상당히 섬세한데 이게 뭔가 묵직하게 가려면 막 북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큰 북치고 막 이렇게 막 소위 얘기해서 막 진짜 첼로니 뭐니 막 빵빠레 울리고 막 금관악기 치고 막 트럼본 울리고 막 이래야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량감 중에 최고는 뭐겠습니까? 여당이잖아요, 여당. 여당 중에 누구? 정부. 예. 행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는 수밖에 없지,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맞장구가 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막판에 약간 지금 좀 힘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정부 여당하고 지금은 깡짝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좀 힘이 빠지는 거야. 아니면 아예 맞장구를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아예 뭐 자기가 대치가 되려면 본인이 그만큼의 뭔가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보면 약간 좀 뭔가 좀 없죠. 주변에 뭐 김경률 의원 이런 분들도 약간 아직은 좀 생소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옆에 포진돼 있어서 빨리 같이 화합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하니까 신선하긴 하고 참신하고 이런 건 있는데, 문제는 좀 파워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종합적으로 이제 선거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주제는 뭐 그걸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본인이 파워풀하지 못하다면 파워풀한 주제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파워풀한 주제가 바로 금투세 폐지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본인한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동훈 장관이 주식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그거를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선거가 끝나고 됐어도 그거를 계속 그 이슈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국회 통과시키려면 본인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대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 출마해서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뭐야? 금투세 폐지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지금도 지금이지만, 어차피 150석 이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하면 너무 좋죠. 근데 150석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당,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신당이 예를 들면 뭐 민주당 표를 좀 분열시키고 해서 민주당하고 조국이 합치면 뭐 조금 이길 수는 있어도, 조국 신당도 민주당하고만 짝짝꿍 돼가지고 본인들이 힘이 빠지고, 결국은 일당은 이제 국민의 힘이 되면서
조국 신당이 약간 좀 뭐 의석을 좀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또 모르죠. 또 조국 신당이 저러다가 또 나중에 푹 꺼져가지고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뭐 한두 석도 없고 뭐 이런 한두 석 정도 뭐 건질래나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조국 신당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의석을 가져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이걸 물고 늘어져야 본인이 총선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표 본인이 출마를 해서도 이 이슈는 상당히 좋다. 어차피 올해 안에 이걸 통과를 시켜야 내년에 이게 이제 자동 발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 그대로 놔두면 25년 1월에 금투세가 발효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세금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겠어요. 이제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총선 이후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공매도 얘기는 계속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금투세 얘기만 하지 말고 공매도 전산화 이런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중도층들의 어떤 그 신금을 울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왜 감이 없냐면 역대 그 보수정당 후보들은 중도층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예, 왜 모르냐면 본인이 일단 안 해본 거거든. 뭐 주식도 잘 모르고 안 해보고 가장 크고, 본인이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선거를 웬만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그걸 잘 읽어낸 사람이 노태우 같은 사람들,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읽어냈고,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총선 때 그런 것들을 잘 읽어냈죠.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 경제민주화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도층들이 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이제 재벌 위주로 가지 말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그때 뭐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김종인 씨 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보면은 사실은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들이 중도층하고 이야기가 부합되는 게 많아요.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색깔이 적고 중도의 마음을 많이 알더라고요. 물론 그 영감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자마자 22일 날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그걸 의견을 드렸는데 24일 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신문에 쫙 나왔더라고요. 쫙 나왔어요. 그래서 참 반갑고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아주 결연하게 일요일 날 어저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아무튼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 남은 시험으로 따지면 잘 쳐야지 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남은 시간을 잘 요리해가지고 뭐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시길 기원드리고 이제 당부드립니다. 뭐 아무튼 본인이 현재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가는 게 이 세상에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진짜 공짜가 없더라고. 제가 이 50까지 살아보니까, 한국 나이로 52인데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세상에 공짜가 없고, 뭐 하나,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아무나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것은 없더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좀 그 얘기 좋았던 게,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상대 후보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해라. 이거 참 마음에 들어요. 그거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이에요. 성실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겠지,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해라. 이 얘기 지금 당부했는데 아주 잘하고 아주 훌륭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잘 얘기해줬다. 금투세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태도와 그 성실성에 관련 부분을 주문했던 거 아주 잘했던 거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